자,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각화는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시계열 측면에서 데이터들이 어떠한 형태로 실제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 즉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데이터는 우리가 분절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절형과 연속형 형태에 따라서 시각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시간을 X축으로 일반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값, 즉 정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나 누적 막대 그래프 점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데이터는 시계열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계단식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곡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뭐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쓰는 방식은 우리가 2차원 형태로 이제 쓰게 되는데, X축은 시간축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된 시간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그래프의 크기 범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것들이 전부 X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Y값들은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Y값은 0부터 시작해서 실제 뭐 정수 형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이제 폭을 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간격도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의 Y값에 대한 높이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그 실제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폭이나 그 다음에 높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실제로 시간대별로, 여기는 월별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여기 같은 경우 월별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월별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신호위반 횟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월 달에는 한 번 신호위반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2번을 했고, 3월 달에는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4번,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뭐 몇 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화를 뭐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각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일러스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가 뭔지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컬러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막대 그래프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하나에다가 여러 기능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가 핫도그 이팅 컨테스트 리절트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X축은 연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Y축은 보면 핫도그, 그 다음에 번스에서 뭐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이제 색깔로
여러분들이 그린, 그레이, 옅은 그레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죠. 뭐 정확하게 여기서는 제가 이 그 의미를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자, 여자가 먹었던 핫도그, 그 다음에 또 뭐 그 위에 또 핫도그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실제 사용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핫도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실제 얼마나 소비가 됐는지 콘테스트에서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그 막대 그래프의 누적 막대 그래프에 각각의 그 색깔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점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실제로 어떤 X축,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죠. 자, 여기 계단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점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화들은 많이 아마 해보셨을 거고,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X축의 값에 따른 Y 값이 함수다 이러면 여러분 y 이퀄 fx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셨죠? 그 x 값에 따라서 y 값이 fx라는 거고, 그 값에 따라 어떻게 실제로 값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은 그 x축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분포 시각화를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분포 시각화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게 전체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분포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제 분포가 최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즉 전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대 분포, 최소 분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분포 시각화의 방법으로는 뭐 파이 차트를 쓴다든지, 여러분 도넛 차트를 쓴다든지, 누적 막대 그래프를 쓴다든지, 아니면 트리 맵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분포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누적 연속 그래프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평행 좌표 그래프를 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포 시각화에서는 각 부분을 전부 합치면 1 또는 뭐 100%가 되도록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차지하는 부분, 특정한 부분이 얼마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표시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4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는 원형의 각도를 기준으로 자른 조각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 차트는 뭐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뭐 선거나 뭐 기타 등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조각은 전체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넛 차트는 파이 차트하고 같은데요, 가운데가 없어진 겁니다. 가운데가 없고요, 가운데가 잘려서 도넛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길이로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도넛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막대 그래프는 한 부분에 해당하는 막대를 누적으로 쌓아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시간 시각화 할 때 보셨죠. 뭐 그런 걸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시각화인데요. 트리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 맵은 영역 기반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각 사각형의 크기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 수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각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파이 차트를 만드는 걸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각의 각도가 있고요. 그 조각의 각도가 있고, 그 조각은 파이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의 분류 또는 데이터의 수치를 의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수치를 이제 조각으로 표현하는데, 그 조각의 각도는 여러분들이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죠. 전체적으로는 360도가 형성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90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90도 범위를 차지해서 하나의 조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게 하나 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파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파이 차트를 보시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기타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영역들, 분야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 그 다음에 디자인, 비즈니스, 뭐 지도학, 정보과학, 뭐 앱 분석,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공학, 수학, 기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서 실제로 데이터가 얼마만큼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뭐예요? 통계학에서 실제로 보면 데이터의 블로그의 그 독자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디자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도. 그래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넛 차트는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수치를 각도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를 잘라서 도넛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중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각도보다 길이로 우리가 값의 차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밑에 보시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도의 길이는 조각에 해당되는 수치는 도넛 조각의 길이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각각의 조각은 도넛의 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각 분류 또는 값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포 시각화를 우리가 이렇게 누적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A, B, C, D, E, F, G에 대한 그 각 항목이 있을 때, 그 항목에 어떤 형태로 그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세 분류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보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트리맵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그 분류의 분포 시각화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만, 위계 구조가 있는 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표시할 때 용이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 구조의 전체 사각형에 보면, 이 전체 사각형은 모든 사각형의 부분을 표시하였고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이제 보시면 사각형을 두 개로 나누고 그 두 개에서 또 일부를 나눴죠. 그럼 여기 그 옅은 그 그레이로 되어 있는 그런 사각형이 있을 텐데, 그 사각형의 면적은 뭘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전체 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체 값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부 사각형은 우리가 데이터들의 위계 구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트리 구조의 시각화 기법들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관계 시각화인데요. 이 관계 시각화는 데이터들의 관계, 분포, 비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시각화다라는 거죠. 자, 관계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들 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캐스터 플롯 같은 거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이거 행렬 구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버블 차트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포는 스템 플롯,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연속 밀도 함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는 히스토그램 행렬 구조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스몰 멀티폴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계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스캐터 플롯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X, Y 이렇게 해서 점들을 많이 2차원 점들을 그래프에다가 막 그려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이제 관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X하고 Y가 1차 함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2차 함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축은 한 변수의 값을 표시하는 축이고, Y축은 한 변수의 의존적으로, 즉 되게 이제 의존적인 변수인데 이 의존적인 값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좌표하고 Y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서클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실제 이 X하고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던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쭉 해보시면, 시각화 형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양의 상관, X하고 Y가 양의 상관.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X하고 Y축에 대한 값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시각, 관계 시각화를 통하면 결국 이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 여기 같이 3개가 있다, 변수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X하고 Y에 대해서 3개의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서 행렬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 행렬이라고 하고요. 이런 스캐터 플롯 행렬을 통해서 모든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들을 안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그릴 때도 여러분들이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을 이제 점점 키워가는, 어떤 경우는 서클을 크게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작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블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버블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3차원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X, Y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Y가 뭐다, Z가 뭐다. 그러면 그 Z는 버블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보면 X축은 머더 레이시고, 그 다음에 Y축은 벌그레이 레이시인데, 이 그 두 개에 따라서 실제 머더나 그 다음에 벌그레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버블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버블 차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분포 스템 플롯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위 숫자를 가지고 왼쪽에서 이어지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기입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가지고 우리가 보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08년 세계 출산율의 스템 플롯인데, 그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 그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히스토그램은 주로 이제 X축은 값을 표현하고 있고요. Y축은 분포, 빈도입니다. 빈도 또는 확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X축에 있는 값이 몇 번이나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포도 이렇게 이제 실제 연속 밀도 함수를 이렇게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히스토그램 방식하고 다르게 연속적인 커브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연속 밀도 함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히스토그램을 행렬로 표현해서 그 행렬을 여러 가지 그 변수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다양한 종류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서 찾아내고 일반 상식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즉 이상치를 찾아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변수를 비교하고 차원을 축소한 뒤에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를 비교하는 데는 뭐 히트맵을 사용한다든지, 체르노프 페이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스타 차트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평행좌표 그래프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히트맵을 이용해서 이제 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단위는 한 행의 하나의 대상 또는 관측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다 이러면 한 열은 하나의 변수 또는 관측 대상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칸은 표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에 따라 색상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색상으로 값들을 높고 낮고 하는 것,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짙은 색깔은 높은 값, 그 다음에 옅은 색깔은 낮은 값을 표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런 그 실제로 막 문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히트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짙은 파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에 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얀색, 옅은색, 진한색 이런 정보를 우리가 보고, 궁극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색깔을 취하고 있는 게 이제 맞는데, 아주 이상한 경우, 즉 아웃라이어인 경우에 색깔이 뭐 이상하게 튄다든지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히트맵을 사용하고 비교하는 그 시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르노프 페이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을 주는 겁니다. 뭐 눈에다가도 특징을 주고, 코에다가도 특징을 주고, 입에다가도 특징을 줘서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 체르노프 페이스를 다양하게 그려 놓으면 어떤 상황에는 어떤 그 표정을 짓고 있구나, 이 표정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채팅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표기를 해서 이 그림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각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비교하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스타 차트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스타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영역들이 어떤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명시를 하고 그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변수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로 한 변수의 값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선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전체에서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려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차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공간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공간하고 정보하고를 연결해서 시각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용한 시각화 기법이다 라는 거고, 이 지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공간하고 시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특징은 위도, 경도, 지도의 버블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영역은 데이터에 따른 색상으로 표현하고, 시간과 공간은 뭐 스몰, 멀티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공 그림 같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 지도에서 정보를 이제 하나씩 쓸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 매핑, 그런 시각화가 이제 공간 시각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도 매핑 또 다른 예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빨간색 서클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게 딱 만드시면 되겠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빅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서 서술하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화 방법 크게 5가지가 있죠.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시는 뭐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 차트하고 누적 막대 그래프의 시각화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게. 그렇죠. 파이 차트는 우리가 서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서클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각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적 막대 그래프면 누적치에 대해서 실제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 시각화와 비교 시각화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라 라는 거죠. 자, 관계는 X 변수하고 Y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시각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시각화는 값과 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파이 차트를 사용해서도 비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개 혹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각화를 위해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오.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또 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선 그래프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들을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시각화 방법에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그 다음에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시간 시각화는 시간에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트렌드, 경향성을 볼 수 있고요. 막대 그래프, 계단 그래프 등의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포 시각화는 전체의 부분, 시간에 따른 분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파이 차트나 도넛, 그 다음에 평행 좌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관계 시각화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분포, 비교에 대한 시각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캐터 플롯, 그 다음에 스탬 플롯, 히스토그램 행렬 구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 다음 비교 시각화는 다양한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서 찾아 차원을 축소한 뒤에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스타 차트, 그 다음에 히트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시각화는 지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각화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시각화하고 연결된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나 시간, 순, 뭐 텍스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빅데이터에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시각화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내용들, 시각화 방법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시각화는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시계열 측면에서 데이터들이 어떠한 형태로 실제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 즉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데이터는 우리가 분절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절형과 연속형 형태에 따라서 시각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시간을 X축으로 일반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값, 즉 정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나 누적 막대 그래프 점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 데이터는 시계열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계단식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곡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뭐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쓰는 방식은 우리가 2차원 형태로 이제 쓰게 되는데, X축은 시간축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된 시간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그래프의 크기 범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런 것들이 전부 X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Y값들은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Y값은 0부터 시작해서 실제 뭐 정수 형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이제 폭을 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간격도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의 Y값에 대한 높이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실제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폭이나 그 다음에 높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실제로 시간대별로, 여기는 월별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여기 같은 경우 월별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월별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신호위반 횟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월 달에는 한 번 신호위반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2번을 했고, 3월 달에는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4번,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몇 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화를 뭐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각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일러스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가 뭔지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컬러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막대 그래프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하나에다가 여러 기능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가 핫도그 이팅 콘테스트 리절트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X축은 연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Y축은 보면 핫도그, 그 다음에 번스에서 뭐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이제 색깔로 여러분들이 그린, 그레이, 옅은 그레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죠. 뭐 정확하게 여기서는 제가 그 의미를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자, 여자가 먹었던 핫도그, 그 다음에 또 뭐 그 위에 또 핫도그,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실제 사용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핫도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실제 얼마나 소비가 됐는지 콘테스트에서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그 막대 그래프의 누적 막대 그래프에 각각의 그 색깔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점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실제로 어떤 X축,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example이 되겠죠. 자, 여기 계단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점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화들은
많이 아마 해보셨을 거고,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x축의 값에 따른 y 값이 함수다 이러면 여러분 y 이퀄 fx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셨죠? 그 x 값에 따라서 y 값이 fx라는 거고, 그 값에 따라 어떻게 실제로 값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은 그 x축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분포 시각화를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분포 시각화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게 전체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분포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제 분포가 최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즉 전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대 분포, 최소 분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분포 시각화의 방법으로는 뭐 파이 차트를 쓴다든지, 여러분 도넛 차트를 쓴다든지, 또 누적 막대 그래프를 쓴다든지, 아니면 트리맵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분포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누적 연속 그래프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평행 좌표 그래프를 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포 시각화에서는 각 부분을 전부 합치면 1 또는 뭐 100%가 되도록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차지하는 부분, 특정한 부분이 얼마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표시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4가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는 원형의 각도를 기준으로 자른 조각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 차트는 뭐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뭐 선거나 뭐 기타 등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조각은 전체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넛 차트는 파이 차트하고 같은데요, 가운데가 없어진 겁니다. 가운데가 없고요, 가운데가 잘려서 도넛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길이로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도넛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막대 그래프는 한 부분에 해당하는 막대를 누적으로 쌓아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시간 시각화 할 때 보셨죠. 뭐 그런 걸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시각화인데요. 트리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맵은 영역 기반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각 사각형의 크기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 수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각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파이 차트를 만드는 걸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각의 각도가 있고요. 그 조각의 각도가 있고, 그 조각은 파이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의 분류 또는 데이터의 수치를 의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수치를 이제 조각으로 표현하는데, 그 조각의 각도는 여러분들이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죠. 전체적으로는 360도가 형성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90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90도 범위를 차지해서 하나의 조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게 하나 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파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파이 차트를 보시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기타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영역들, 분야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 그 다음에 디자인, 비즈니스, 뭐 지도학,
정보 과학, 뭐 앱 분석,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공학, 수학, 기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서 실제로 데이터가 얼마만큼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뭐예요? 통계학에서 실제로 보면 데이터의 블로그의 그 독자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디자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도. 그래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넛 차트는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수치를 각도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를 잘라서 도넛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중심에 구멍이 꿀려 있기 때문에 각도보다 길이로 우리가 값의 차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밑에 보시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도의 길이는 조각에 해당되는 수치는 도넛 조각의 길이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각각의 조각은 도넛의 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각 분류 또는 값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포 시각화를 우리가 이렇게 누적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A, B, C, D, E, F, G에 대한 각 항목이 있을 때 그 항목에 어떤 형태로 그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세 분류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보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트리맵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그 분류의 분포 시각화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만, 위계 구조가 있는 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표시할 때 용이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 구조의 전체 사각형에 보면 이 전체 사각형은 모든 사각형의 부분을 표시하였고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이제 보시면 사각형을 두 개로 나누고 그 두 개에서 또 일부로 나눴죠. 그럼 여기 그 옅은 그 그레이로 되어 있는 그런 사각형이 있을 텐데, 그 사각형의 면적은 뭘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면 전체 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체 값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부 사각형은 우리가 데이터들의 위계 구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트리 구조의 시각화 기법들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관계 시각화인데요. 이 관계 시각화는 데이터들의 관계, 분포, 뭐 비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시각화다라는 거죠. 자, 관계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들 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캐스터 플롯 같은 거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이거 행렬 구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버블 차트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포는 뭐 스탬 플롯,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연속 밀도 함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는 히스토그램 행렬 구조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스몰 멀티폴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계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스캐터 플롯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x, y 뭐 이렇게 해서 점들을 많이 2차원 점들을 그래프에다가 막 그려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이제 관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x하고 y가 1차 함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2차 함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축은 한 변수의 값을 표시하는 축이고, y축은 한 변수의 의존적으로, 즉 뭐 대개 이제 의존적인 변수인데, 이 의존적인 값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좌표하고 y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서클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실제 이 x하고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던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쭉 해보시면, 시각화 형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양의 상관, x하고 y가 양의 상관.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를 만들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x하고 y축에 대한 값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각, 관계 시각화를 통하면 결국 이 그 각각의 그 변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 뭐 여기 같이 3개가 있다, 변수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x하고 y에 대해서 3개의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서 행렬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 행렬이라고 하고요. 이런 스캐터 플롯 행렬을 통해서 모든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들을 안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그릴 때도 여러분들이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을 이제 점점 키워가는, 어떤 경우는 서클을 크게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작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블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버블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3차원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x, y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y가 뭐다, z가 뭐다, 그러면 그 z는 버블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보면 x축은 머더 레이시고, 그 다음에 y축은 벌그레이 레이시인데, 이 그 두 개에 따라서 실제 머더나 그 다음에 벌그레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버블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버블 차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분포 스템 플롯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위 숫자를 가지고 왼쪽에서 이어지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기입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가지고 우리가 보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08년 세계 출산율의 스템 플롯인데, 그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 그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히스토그램은 주로 이제 X축은 값을 표현하고 있고요. Y축은 분포, 빈도입니다. 빈도 또는 확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X축에 있는 값이 몇 번이나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포도 이렇게 이제 실제 연속 밀도 함수를 이렇게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히스토그램 방식하고 다르게 연속적인 커브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연속 밀도 함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히스토그램을 행렬로 표현해서 그 행렬을 여러 가지 변수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다양한 종류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서 찾아내고 일반 상식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즉 이상치를 찾아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변수를 비교하고 차원을 축소한 뒤에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를 비교하는 데는 뭐 히트맵을 사용한다든지 체르노프 페이스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타 차트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평행좌표 그래프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히트맵을 이용해서 이제 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단위는 한 행의 하나의 대상 또는 관측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다 이러면 한 열은 하나의 변수 또는 관측 대상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칸은 표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에 따라 색상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색상으로 값들을 높고 낮고 하는 것,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짙은 색깔은 높은 값, 그 다음에 옅은 색깔은 낮은 값을 표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실제로 막 문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히트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짙은 파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에 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얀색, 옅은 색, 진한 색, 이런 정보를 우리가 보고 궁극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색깔을 취하고 있는 게 이제 맞는데, 아주 이상한 경우, 즉 아웃라이어인 경우에 색깔이 뭐 이상하게 튄다든지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히트맵을 사용하고 비교하는 그 시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르노프 페이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을 주는 겁니다. 뭐 눈에다가도 특징을 주고, 코에다가도 특징을 주고, 입에다가도 특징을 줘서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 체르노프 페이스를 다양하게 그려 놓으면 어떤 상황에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구나, 이 표정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채팅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표기를 해서 이 그림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각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비교하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스타 차트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스타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영역들이 어떤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명시를 하고, 그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변수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로 한 변수의 값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선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전체에서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려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차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공간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공간하고 정보하고를 연결해서 시각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용한 시각화 기법이다 라는 거고, 이 지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공간하고 시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특징은 위도, 경도, 지도의 버블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영역은 데이터에 따른 색상으로 표현하고, 시간과 공간은 뭐 스몰, 멀티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공 그림 같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 지도에서 정보를 이제 하나씩 쓸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 매핑, 그런 시각화가 이제 공간 시각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도 매핑 또 다른 예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빨간색 서클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게 딱 만드시면 되겠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빅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서 서술하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화 방법 크게 5가지가 있죠.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시는 뭐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 차트하고 누적 막대 그래프의 시각화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게. 그렇죠. 파이 차트는 우리가 서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서클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각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적 막대 그래프면 누적치에 대해서 실제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 시각화와 비교 시각화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라 라는 거죠. 자, 관계는 X 변수하고 Y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시각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시각화는 값과 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파이 차트를 사용해서도 비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개 혹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각화를 위해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오.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또 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선 그래프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들을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시각화 방법에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그 다음에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시간 시각화는 시간에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트렌드, 경향성을 볼 수 있고요. 막대 그래프, 계단 그래프 등의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포 시각화는 전체의 부분, 시간에 따른 분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파이 차트나 도넛, 그 다음에 평행 좌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관계 시각화는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분포,
비교에 대한 시각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캐터 플롯, 그 다음에 스템 플롯, 히스토그램 행렬 구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 다음 비교 시각화는 다양한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서 찾아 차원을 축소한 뒤에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스타 차트, 그 다음에 히트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시각화는 지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각화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시각화하고 연결된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나 시간, 순, 텍스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빅데이터에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시각화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내용들, 시각화 방법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